유품 정리를 하면서 죽음의 현장을 많이 겪으면서 삶과 죽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생각도 하시게 되고 문득문득 깨닫는 것도 있을 텐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유품정리사가 바라본 삶은 뭐냐, 죽음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유품정리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요,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아, 이렇게 약주를 드시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허비를 하시면서 돌아가시게 되고, 아, 나도 뭔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죽음을 맞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물론 술을 줄이면 되긴 하지만 저는 술을 아예 안 마시게 돼 버렸어요. 유품 정리를 하면서요. 술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네. 술을 끊어버리면요, 친구들이랑 연락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삶이 내 가족하고의 삶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하고도 유대관계가 많이 있긴 해야 되지만, 고독사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이요,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가족들하고도 멀어져 버린 경우들, 그런 큰 잘못을 하고 가족들이랑 멀어져 버린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아, 나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런 가족들하고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삶을, 이런 행복함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이 행복함, 사랑함을 느껴보려고 태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행복한 기억들, 이런 사랑들을 가지고 가는 게 죽음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대답이 그래,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실까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좋은 삶을 누리려고 노력했고 또 누렸을 때 그것이 좋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김세별 대표가 보는 웰다잉은 삶과 죽음이 하나다. 나눠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웰비잉이 따로 있고 웰다잉이 아니다. 따로 맞아요.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네. 말씀이네요. 고독사하고 웰다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독사하지 않는 법이요, 결국 웰다잉한 삶을 사는 법이고요. 웰다잉한 삶을 살았을 때 결국 고독사하고 나하고는 관련이 없어지는 단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독사 현장에 갔을 때 아, 정말 이분은 웰다잉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웰다잉이 뭔지, 지금까지 웰다잉이라는 삶이 어떤 건지 전혀 배우고 들어보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웰다잉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고독사하지 않는 법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김 대표가 접하는 대부분의 그 현장은 고독사 현장이죠. 고독사 현장.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외롭게 그러다 보니까 술에 많이 의존하고, 그렇죠. 또 생활은 빈곤하고, 맞아요. 이런 경우니까 아, 이분들은 참 웰다잉을 하셨다고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거 삶의 흔적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겠네요. 아예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김 대표께서는 좀 그런 현장을 보면서 그 웰다잉한 삶을 누리려고 평소에 노력하고 실천하는 게 정말 웰다잉이지 웰다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웰다잉이라고 하면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전에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죽고 난 이후나, 네. 그리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작별을, 그러니까 죽음 이전에 네. 미리 네. 모든 걸 작별을 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쉽게 생각을 하면 내가 3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 3개월 동안에는 가족들이 정말 잘해줄 거 아니에요. 마음 편히 해주고, 서로 싸울 일이 있어도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위해주고 그 작별하는 시간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 가족들이랑 잘 지내고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들한테. 우리 왜 보면 아들들이 우리 자식들 아들들한테 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법 중에 하나가요, 내가 내 아버지한테 사랑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식한테 사랑하는 법, 표현하는 법을 충분히 알려주면 이 아이가 커서 그 자식들한테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사랑해주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도 받아보는 사람이 줄 알아요. 그러면은 벌써 이게 커다란 의미에서는 이게 다 웰다잉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고 또 표현을 하는 대상자, 그런 표현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자식이든 또 상대방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맞아요. 우리 부모가 저한테 욕을 하고 그러니까, 맨날 혼내고 그러면요, 네. 내가 욕을 어느 순간 잘해요. 예. 그런 거하고 정말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 김 대표께서는 네. 웰다잉이라는 게 따로 없다. 네. 평소에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또 실천하는 게 웰다잉으로 완성되는 거지, 웰다잉에 대한 별도의 준비나 노력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네. 하시는 것 같네요. 유품 정리업에 참여하신 지가 지금 20년 가까이 되는데, 근데 현재도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응해서 정말 정성과 보람을 가지고 좀 봉사를 하시는데, 좀 더 이 유품 정리가 현재 사회의 변화, 특히 고령화, 다사사회, 또 고독사의 증가, 이런 흐름에 봐서 현재 유품 정리업이 어떤 쪽으로 좀 그 변화 발전해야 할지, 또 그걸 위해서 우리 정부나 또는 저 사회의 관심이 어떤 게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고독사 유품 정리가 많이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독사에 대한 유품 정리는 일단 고독사는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시행하고 있는 단계라 점점 100% 막을 수는 없지만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유품 정리는 장래의 맨 마지막 단계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유품에 대한 거를 이제 뭐 정서적인 유품, 현금 가치가 있는 유품들을 잘 정리를 해서 직접 정리를 하셔도 물론 되지만 힘드시니까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고, 이제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에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요, 제가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 고인분께서 생전에 이 시계를 굉장히 애틋하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아끼는 물건이었는데 그 유품을 전달받은 가족한테는 그게 또 유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제가 생각하고 그런 유품들을, 정서적인 유품을 전달을 해드리면 가족분들은 아유 버리세요, 아유 저는 그것만 보면 징글징글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품에 대한 정리도 좀 정확하게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 점에서 나는 본인이 이 유품의 의미, 역사, 또 내가 얼마나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본인이 정리해 놔야 그걸 보고 그냥 낡은 시계 그게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그 결혼 때 그 받은 시계라든가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고독사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좀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돌아가시는 거에 대비해서 자신의 유품 중에서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의미를 적어 놓은 것이 주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아니면 미리 전달받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저는 평소에 해놓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장, 현금,
뭐 이런 거냐 누가 봐도 돈 되는지 하니까 귀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김 대표가 정서적 유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돈으로 따지면 가치 없지만 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는 그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놔야 가족들이 보고 아 이거는 아버지가 이런 것 인연으로 이 제 물건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보호가 내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기념품을 갖고 있어야지. 그걸 알게 된단 말이죠. 역사를.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많은 경우에는 지금 예로 말씀드리면 현미 씨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현미 씨의 집을 방문을 현미 선생님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유품 정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신 뒤에 그 현장에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 현미 선생님하고 네 생전에 그런 친분이 있으셨네요. 방송을 통해서 예. 네, 그 말씀을 해드렸는데 본인은 이 모든 물건들이 다 추억이 있고 의미가 있는 유품으로 남기고 싶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애들은 이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그래도 이거는 큰아들 집, 이건 딸네 집 이렇게 다 보내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자식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더라. 네. 그래서 받는 유가족 분들이 유품으로 다 받질 않으면 의미는 없고. 네. 그런 점에서 좀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네네. 제가 부천시장 할 때 네. 경험인데 박물관 만들기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대표적인 게 한국만화박물관이죠. 좀 국립박물관과 비슷한 성격인데 부천시가 운영하지만 그때 만화가들 보면은 정말 하나하나의 만화 원고가 내 피와 정성이 깃든 거라서 어느 거 하나 버릴 거 없는 건데 자식들은 아이고 저 쓰레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엄청난 괴리를 아주 가슴 아파하시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삶의 자세를 버리고 갈 것만 남기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좀 과감히 버리는 것, 줄이는 것, 마음도 줄이고 욕심도 줄이고 물품도 줄이는 그런 생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제가 현미 선생님의 아주 광팬인데 그분이 그렇게 몸소 겪으시면서 정말 하나하나 손때가 묻은, 그리고 또 유명 연예인으로서 정말 그런 또 보관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인데 막상 자식들은 너무 많은 물건을 다 물려받는 거는 또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었네요. 유품 정리 사업이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여러 업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성업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고요. 21년도 통계에 따르면 3,378명, 하루 9명꼴로 고독사로 돌아가시고 있고, 이것도 이제 통계 안에 들어가신 분들 얘기고, 통계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까지 따지면 하루에 11명에서 15명 사이로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품정리 업체들이 성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유품정리 사업이 좋은 쪽으로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또 정책이 도입되면 좋을까요? 일단은 개개인 간에 보면 개인들이 자기 스스로 깨우치셔야 될 것 같아요. 웰다잉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은 웰다잉은 저는 좀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정리정돈을 하고 버릴 건 버리고 보관할 건 보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보면 너무 어렵게 살았던 시대를 겪었던 어르신 분들이라 보면 안 쓰고 그거 물건 그대로 막 10년, 20년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리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물건이 3개월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사실은 얘는 버려도 된다는 거죠. 그런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순위로 집에 우리 보면 비닐들이 많아요. 상점에서 받아온, 슈퍼에서 받아온 비닐들이. 쇼핑백, 또 쇼핑백. 박스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네, 버리기 아까운 그러면은 거. 이런 특히 비닐들은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냉장고하고 싱크대 사이 이 틈에다가 다 끼워 놓으시잖아요. 수백 장, 수천 장이 나오거든요. 이런 비닐부터 하나하나 줄여 나가기 시작하면 어떨까? 미니멀 라이프를 즐겨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삶의 질만 더 하락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어떤 넓은 의미로 보면 웰다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물건을 생전에 유품 정리를 하듯이 버릴 건 버리고 이 물건들도 내가 살아있을 때 주변에 나눠줘야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 예.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받아가려고 잘 안 해요. 우리나라 인식이. 예. 그래서 죽은 사람이 쓰던 물건이다. 네. 좀 터부시하는. 네. 그래서 개인 스스로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과 그리고 정부 쪽에 저는 요구를 하고 싶은 게 이런 문화들을 이 사람들한테 자꾸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한 거는 공익 광고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익 광고를 자꾸 계속 활용하자. 얘기들을 해줘야 예. 된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해요. 예. 왜 우리가 그- 담배 한 갑만 사더라도 몸에 좋지 않고 그죠? 어디에 안 좋습니다. 성기능 장애, 뭐 후두암, 무슨 각종 암의 유발 이런 거는 계속 이렇게 광고를 하게 하면서 왜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고독사로 돌아가십니다라는 홍보들은 안 해주는지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람이 웰다잉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를 꾸준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죽고 나서 내 유품이 잘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다 같겠지만 사실 김 대표 말씀을 들으니까 그 이전에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아주 멀진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 그때그때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버리고 또 그중에 나는 쓸모없지만 조금이라도 딴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또 네. 갖다 주고 이러는 생활 태도가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부자로 사는 것은 정말 멋지고 부러운 일이다. 그런데 죽어서 부자인 것은 그렇게 멋진 일이 아니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건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또 즐기면서 사는 건 아주 좋은 일이지만 그 아무리 좋고 귀한 물건이라도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많이 남아있으면 결국 쓰레기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고 그런 생각으로 유품 정리를 평소에 하는 유품이 아니라 생활용품을 보다 좀 더 단순하게 줄여가는 생활 방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품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의외의 물건들이 뭐 발견된다든가 특히 무슨 일본의 사례 보면은 뭐 장판지 밑에 현금이 있었다든가 뭐 이런 특별한 경우 에피소드 같은 건 없나요? 아, 네. 보통 장판 밑에다가 현금을 넣어놓으시는 경우들은 없고요. 그 이불 밑에 현금을 이렇게 깔아놓고 이불로 덮고 그 위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던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직접 김 대표가 정리하면서 발견하셨어요? 네, 이런 여기 무브 투 헤븐 드라마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책에도 실린 내용인데 유가족의 의뢰를 받고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유가족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버지가 이불 밑에 현금 다발을 항상 이렇게 놔두시고 그걸 깔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인데 이불을 한번 들춰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불을 들춰봤더니 정말 현금 다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가족분이 그 욕실에 가서 세숫대야를 가져오시더니 거기다 다 담으시더라고요. 들어와서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왜 그러냐면 젊은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17년 만에 뭐 20년 가까이 뭐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지금 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에 왔는데 혼자 들어가자니 엄두가 안 나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게 있으니까 직접 들어와서 이렇게 고무장갑을 끼고 현금을 다발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담아서 가져가시는데 이게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살아서도 그렇고 돌아가셔도 그렇고 이 돈이 먼저구나. 누군가 돌아가셔서 위로를 하기 전에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돈 먼저 챙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마음도 안 좋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돈을 아끼고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 쓰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판 밑에 이불 밑에 있는 돈이 아니라 뭔가 귀하게 쓰여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하는 그런 데 쓰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품 정리에 대해서 이 전제 유품 정리를 하는 사업들이 보다 수준 높고 잘 이렇게 체계화된 유품 정리에 대한 원칙과 방식, 또 거기서 발생하는 아까처럼 귀중품 또 현금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사전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현재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나요? 글쎄 뭐 전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있는 줄은 모르겠는데 그런 게 강연이나 이런 프로들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많이 얘기들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현장의 대부분은 빈곤층이라 보니까 이런 현금들을 가지고 계시거나 귀중품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은 거의 안 계세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가족끼리 사신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유품 정리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그런 유품 정리를 하는 방법들이나 그런 유품을 찾아서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들을 주로 찾아야 될 부분들을 좀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봤는데 진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고독사가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우리 김 대표께서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정부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도 역시 그는 기본적으로 좀 고독사된 상태가 오랫동안 발견 안 되고 방치돼서 많은 문제 이야기하고 이런 거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거지 고독사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이 점점 더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게 될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살아있는 분들이 자기가 맞이하게 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뭘 준비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고독사가 정말 외롭고 방치된 주검으로서 오래 전속되지 않도록 어떻게 그 마지막 단계에서 서로 소통하고 확인하고 점검해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마지막에 정리된 유품을 정리하면서 보다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할 수 있도록 유품 정리의 전문성과 책임성,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또 제도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품 정리는 내 손때 묻은 소중한 숨결이 묻은 물건들이 쓰레기로 쓸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아주 핵심인데 그 점에서 좀 더 우리 사회에서 유품 정리가 왜 필요하고 그것을 잘 대비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품위 있는 웰다잉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이미 김 대표께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활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 유품 정리에 대해서 좀 듣는 분들에게 당부해 주시거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추가로 해주셔도 좋고요. 아, 네. 저는 이런 유품 정리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항상 느낀 게 정말 불필요한 물건들, 아니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물건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물건들을 정리할 건 정리하시면서 좀 깨끗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부분 혼자 사시다가 고독사라 돌아가신 분들의 대부분요, 집안 정리 정돈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외로우니까 그냥 다 벌려놓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전 버릴 건 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집에 새 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헛 냄비 먼저 쓰시고 새 냄비는 그대로 보관만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물건들은 충분히 즐기시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집에 비닐들 많이 정리하시고 버릴 수 있는 거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이 좀 더 쾌적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새 냄비 먼저 쓰자. 고기 먹을 때도요, 음식 먹을 때도 맛있는 걸 먼저 먹는 게 지혜로운 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맛없는 것부터, 맛있는 거는 아까우니까 맛없는 것부터 먹다 보면 이미 배가 불러서 나중에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이 덜해지는 그런 거하고 같은 이치겠네요. 예. 김 대표님 그 생각대로 웰비잉과 웰다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평소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고 받고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웰다잉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답이다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 볼 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